자, 그러면은 우리 슈슈님께서 들고 오신 미국 드라마 추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제가 소개할 작품은 네. 많이 모르실 건데 빌어먹을 세상 따위입니다. 빌어먹을 세상 따위. 어떤 내용인가요? 내용은 좀 블랙 러브 스토리. 아, 블랙 러브 스토리? 러브는 러브가 맞아. 근데 러브는 러브인데 조금 어두운 어떤 점에서 러브 그럴까요? 스토리인데요. 네. 네. 제목부터 조금 도발적이긴 했지만 네. 이것도 청중극이긴 해요. 그래서 어둡고 엉망인 세상에서 두 네. 10대가 네. 이제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내 내면을 돌아보게 되는 약간 그런 건데요. 시즌은 총 2개 있고 시즌 1은 17년에 했고 시즌 2는 19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보통 미드와는 다르게 러닝 타임이 한 20분 정도밖에 안 돼요. 또 템포가 엄청 빨라요. 그 미드 특유의 일일이 조그마한 거 하나까지 다 설명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한국 드라마처럼 팍팍팍팍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거지만 네. 내용은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주인공의 이야기를 하면 네. 제임스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이름이 제임스고 제임스. 17살 소년입니다. 예. 고등학생인데 예. 스스로 사이코패스라고 믿어요. 음. 그래서 어린 시절에 실제로 동물을 죽이기도 하고 기름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진짜 펄펄 끓는 기름에 손을 넣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막 소리를 지르거나 아파하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는 고통이 이 정도까지 되는구나. 동물을 죽일 때도 동물을 죽이고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표현하는 감정의 표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동물을 죽이고 동물을 죽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면서 이제 되게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성향을 본인이 이제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때 거기에 고등학교 때에서 이제 알리사라는 여학생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반항적인 소녀예요. 어떻게 보면 소시오패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만난 이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를 벗어나고 싶어 해요, 알리사가. 네. 그래서 이제 알리사는 제임스를 데리고 학교를 벗어나려고 하고 제임스는 내가 사이코패스인데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었어. 근데 이제는 사람을 죽여보고 싶은 거야. 근데 하필 알리사가 나를 자꾸 만나려고 하고 나랑 뭘 하려고 해. 나랑 가까운 사람이 그럼 얘밖에 없구나. 그럼 얘를 내가 죽여야겠구나 하면서 예상치 못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사건들은 사건들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재미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를 추천하는 이유는 청춘의 방황과 폭발을 가장 블랙하게 담아냈다. 청춘의 방황과 폭발. 네, 그러니까 이게 사춘기의 거의 끝. 그러니까 남자가 머릿속에 생각해 볼 만한 끝. 여학생이 머릿속에 생각해 볼 만한 끝. 심지어 키스를 하면 어떤 느낌일까? 알리사가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실제로 전혀 감정도 없지만 이 제임스랑 뽀뽀를 합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겠어요? 뽀뽀하는 느낌이겠죠. 그거를 이런 느낌이구나로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해서 키스를 해서 이런 게 아니라 머릿속 끝에 있는 궁금함들을 제임스도 알리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알리사도 제임스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둘이 막 관계도 맺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시도를 해보려고 하지만 둘이 아무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 또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끝나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만 얘기했을 때는 1, 2, 3부 정도 내용이고 조금 뒤로 가면 정말 이제 어떻게 이런 어려운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지? 이 끊어낼 수 없는 둘만의 관계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어른들과의 또 사건들,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이야기들, 또 우리는 학교 안에 있는데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을 또 만나면서 이 셋이 겪게 되는 또 이야기. 그러니까 본인들은 학교 밖을 나갔을 때 상상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청소년을 만나면서 학교 밖의 현실은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다들 소시오패스나 아니면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호소인이군요. 네. 그래서 요거부터 좀 재밌었어요.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 만났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뭐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증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한번 해보자 뭔 느낌인가 이런 거네요. 네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좌충우돌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다양한 스토리들이 맞아요. 재미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정도 이제 좀 풀자고 한다면 시즌 1에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포를 해도 될 거, 왜냐면 그렇게 될 거라고 뻔한 소리. 뻔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관계가 서로의 지적 호기심으로 만났다고 해도 네. 남녀의 관계의 네. 마지막은 그죠. 그거잖아요. 네. 제임스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스스로 자기는 감정이 없고 라고 생각을 하고 표정도 일관된 무표정으로 나와요. 그리고 알리사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다니고 하면서 제임스가 알리사를 어떻게 좋아하게 될까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네. 시즌 1 결말입니다. 근데 이걸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게 네. 우리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아, 그죠. 누구나 다 남자 여자가 붙어 있으면 마지막은 어느 순간은 러브다. 마지막은 러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말하면 제임스와 알리사가 이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에 포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위가 됐는데 여기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을 때 알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제임스가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하고 혼자서 경찰과 맞서게 되고 알리사는 도망가게 돼요. 근데 그 도망가는 그 맨 끝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서 알리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끝납니다. 아. 근데 이제 어차피 네. 이건 시즌 2까지 있으니까. 시즌 2가 있어요? 시즌 2에서는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네. 네. 바로 연결이 돼서 네. 물론 하지만 이때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알리사를 죽이려고 만나고 있었는데 네. 계속 시도하거든요. 알리사를 죽이려고. 진짜요? 심지어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한국말로 따지면 복상사 이런 것까지도 생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되게 막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이야기 속에서 알리사를 죽일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너를 위해서 내가 먼저 어떻게 보면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흑기사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이제 전혀 인간적인 감정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에서 사랑 때문에 희생을 선택하는 그 제임스의 모습이 제임스라는 캐릭터를 마지막에 다시 보게 되는 그게 너도 인간이었구나. 맞아요. 너도 너도 인간이었다. 그래서 그냥 병든 10대가 아니라 상처받은 청춘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해서 그 마지막 장면이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떻게 저희 청소년기 시절이 막 떠오르는 약간 그런 느낌의 드라마인가요? 그거보다는 저희는 이제 벌써 40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 딸을 보면서 보면은 충분히 얘네들은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여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약간 그런 거지 않나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랑은 참 순수한 거다. 뭐 스포 경찰에 맞서지 않아도 된 상황이거든요. 둘이 같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일부러 제임스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임스가 나 너 사랑해를 돌려서 얘기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은 거였거든요. 그렇네요. 둘이 같이 도망가도 됐었어요. 충분히. 근데 이제 어떤 상황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알리사를 도망시키는 방법이 자기가 잡히는 거였기 때문에 그 말을 돌려서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순수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표현한 건 오히려 더 궁금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런 내용은 좋은 면입니다. 나쁜 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했지만 블랙 러브 스토리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여서 이게 그냥 만연히 그 느껴지는 그냥 청춘 러브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사건들이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것들 그리고 굉장히 생각해볼 만한 것들 이런 일들이 미국 사회에서는 실제로도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영국 드라마거든요. 영국 드라마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영미권에서 갖고 있는 이 젊은 친구들의 고민들 그리고 생각들을 좀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누구랑 같이 본다기보다는 혼자 보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추석에도 넷플릭스를 보고 있다는 거 아무래도 혼자 있어야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은 또 굉장히 긍정적인 것도 보고 싶긴 하겠지만 굉장히 시니컬한 이런 것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뽑아왔는데 혼자 보면서 뭘 먹으면서 보기에는 꽤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진행이 빨리 되는데 그 진행이 뭘 먹으면서 그냥 여유롭게 보기에는 내용이 굉장히 심도가 깊고 앞에 있는 걸 놓치면 뒤에 연결이 안 되는 그래서 계속 좀 집중해서 봐야 하는 약간 좀 그런 내용입니다. 약간 마음 먹고 봐야 되는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틀어놓는 느낌이 아니고
아, 이거 봐야지 하고 봐는 맞아요, 느낌입니다. 맞아요. 예. 틀어놓고 뭐 내 게임하면서 봐야지. 예. 근데 어차피 영어니까 예. 틀어놓고 게임하면서 못 보잖아요. 예.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재미나 생각할 거리들이 있는 것들을 제가 좀 가져왔고요. 네. 그번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빌어먹을 세상 따위였었습니다. 아, 그래서 추천해주신 미드 빌어먹을 세상 따위. 네, 맞습니다. 영국 청소년들의 자충우돌 러브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죠. 블랙 러브 스토리. 네, 맞습니다. 블랙 코미디. 제가 장르 중에 블랙 러브 스토리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방금 그냥 생각나는. 아, 그래가지고 근데 그 블랙 러브 스토리라는 말이 딱 이렇게 인상 깊게 온 것 같아요. 정확히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편씩 이게 보면 되겠네요. 일주일 연이니까. 맞아요. 한 편씩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슈슈님이 가지고 오신 두 번째 미드. 두 번째로 가져온 건 아주 유명했던 네. 퀸즈 갬빗입니다. 퀸즈 갬빗. 많이 아마 네. 넷플릭스 이 당시에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무조건 나왔을 거예요. 메인 화면에 뭐 인기 있다거나 굉장히 오랜 동안 넷플릭스 1위에 유지하고 있었어가지고 체스로 관련된 드라마입니다. 체스를 붐 시절에 있었던 이제 네. 그런 거고요. 7부작밖에 안 되는 아주 굉장히 짧은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시리즈입니다. 회당 러닝 타임은 당연히 한 50분, 60분 정도 되는 거고 네. 2020년에 이제 공개가 됐고 네. 스포츠, 드라마 네. 그리고 성장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체스가 스포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체스에 대해 생소하지만 네. 한국에서 말하면 장기 같은 느낌이죠. 그죠. 이것 또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베스 하먼이라는 소녀 여자가 이제 주인공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 맡겨져 있는데 우연히 지하실에 관리인이 두는 체스를 발견했고요. 거기에서 관리인한테 배우게 돼요. 심심하니까 배우게 됐는데 너무 깜짝 놀랄 만큼 거기에 빠져서 재능을 보이는 거죠. 베스가. 그래서 체스 천재로 성장하지만 동시에 알코올, 약물, 중독과 또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체스 경기의 승패를 넘어서 한 소녀가 남자들의 세계거든요. 남자들의 세계에서 이 여자로서 어떻게 내가 그 편견을 이겨내는지 또 항상 그 1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공허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네. 그 공허를 극복해 나가는 성장 이야기입니다. 아,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드라마 안에서는 공감할 수 있다. 네. 대신 1위의 저 공허함을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이제 간략하게 보면 네. 이제 체스 처음 배우고 네. 천재성을 발견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네. 이제 중반부 정도 되면 전국과 국제 대회를 오가면서 이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중독이라는 것과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외로워서. 어떤 외로워서. 중독이요? 알코올과 약물. 알코올과 약물. 네, 알코올과 약물 중독이 이제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에는 소련의 체스 챔피언과 대결을 맞으면서 이제 정점을 이제 맞는데요. 그 결과는 보시면 됩니다. 아, 그건 또 스포니까. 네, 결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이걸 추천하는 이제 매력적인 이유는 네. 체스를 꼭 알아야만 하는가? 네. 인데 전혀 체스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체스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막 그렇게 크진 않고 오히려 이 여자 주인공에게 좀 더 맞춰져 있기 때문에 체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체스를 알면 재미가 이제 2배, 3배가 되겠죠? 그런 장면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죠. 하지만 전혀 몰라도 충분히 이 친구가 성장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공허함, 그다음에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한 줄 평이라고 네. 한다면 네. 체스를 모르는 사람도 완전히 몰입하게 만든다. 오. 그리고 천재와 인간의 내면을 동시에 그린 성장 드라마이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 화면이 1960년대거든요. 네. 냉전 시대. 아까 네. 소련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소련과 있었기 때문에 그 레트로한 미장센들이 되게 많아요. 그 미드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레트로 감성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깔끔하게 잘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고 있는 맛이 나요. 보는 재미가 있다. 보는 재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체스를 전혀 모르고 하더라도 그냥 이거는 조금 생각 없이 봐도 충분히 이렇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 드라마인가요? 이것 또한 그 소련이 배경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네. 언어가 네, 영어인가? 영어입니다. 제가 네. 저는 이제 믿으니까 네, 네. 다 영어로 미드 되어 있어서 픽스. 그 소련과 네. 그냥 그 경기를 하는 거일 뿐이고 여기는 네네.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성장 스토리인데 네. 편견에 사로잡힌 남자들의 세계에서 음. 자신을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 소녀의 느낌이라는 거죠. 맞아요. 거기에서 오는 또 임팩트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인의 사고로 보면은 음. 솔직히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남자 세계에서 여자가 이렇게 된다 하면 한국 사람들의 사고로 하면 여자를 감싸줘야지, 여자가 뭐 안쓰럽지, 약간 이렇게 도와줘야지 있지만 이때 당시에 이거는 무시였거든요. 이 60년대 어딜 감히? 네, 60년대에 체스를 두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자가 어디서 약간 이런 느낌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 존중받지 못하고 그런 걸 이겨내는 성장의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 배경을 좀 더 이해하면 네, 또 깊이 맞습니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예. 누군가와 함께 봐도 충분히 재밌고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래도 맨 마지막에 끝나고 났을 때 예. 그 이제 베스가 아주 크게 선택을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로 이제 베스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한번 같이 토론해봐도 만약에 이걸 선택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제 반대쪽을 선택한 게 이제 드라마의 이야기니까 그거 말고 이쪽을 선택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같이 얘기해볼 수 있고 너라면 이걸 선택했겠니? 저걸 선택했겠니? 라고 하면서 조금 더 드라마를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극장이네요. 뚜든 뚠뚜든 뚠뚜든. 그래 결심했어. 네. 약간 이런 이 A냐 B냐. 네. 그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진짜요? 네. 한국적 클리셰인데 거기까지.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러네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체스라는 것도 그렇고 네. 또 여성의 어떤 성장 스토리라는 것도 그렇고 네. 편견과 선입견의 세상에서 네. 자신을 각인시킨다는 이야기도 그렇고 네.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은 이건 이제 드라마라고 해야 될지 다큐 시리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이제 드라마라고 표현을 해서 하는 건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랙미러. 블랙미러. 넷플릭스가 있게 만든 이제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모르겠어요. 제목도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요? 저는 그 넷플릭스는 브레이킹 배드 때문에 떴다고 생각했거든요. 넷플릭스를 넷플릭스로 있게 한 게 이제 블랙미러라는 이 시리즈물입니다. 그래요? 드라마이고 영국판 넷플릭스에서 시작됐는데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지면서 11년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시즌 6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리즈 그 한 편 한 편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다 다른 내용이어서 보다가 안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볼 수 있지만 내용은 쉬운 건 아닙니다. 내용은 SF, 디스토피아, 스릴러, 드라마. 장르가 그렇게. 근데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기술 발전에 의한 인간 사회의 삶에 끼치는 영향, 디스토피아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쁜 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면, 그러니까 이 기술 발전으로 이 사회가 좋게 변한다가 아니라 이 기술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라는 거를 얘기해주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SF가 맞고 디스토피아도 맞고 또 드라마도 맞고 스릴러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인공지능, 소셜미디어, 감정 기록자치, 뭐 복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모든 미래의 기술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 있어서 이게 안 좋게 변한다면 만약에 좋은 면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안 좋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현실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벌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말했었던 것들 중에 AI, AI와 VR이 만나서 흔히 얘기하는 그 성인물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나왔었어요.
AI가 잘못되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AI와 VR이 만나서 성인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원래 그 미디어 산업의 기술은 가장 먼저 포르노 산업에 적용이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편 한 편이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편 한 편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그냥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 세계가 마음에 안 들어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네. 갑자기 네. 그럴 때 보신다고 한다면 더 재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나쁜 놈들 저럴 줄 알았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 기술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박수치면서 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이 기술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고 놀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혹시 그 다양한 에피소드들 중에 네. 하나 정도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갖고 온 거는 긍정적인 걸 하나 갖고 왔었는데 그럼 이거를 빼고 좀 부정적인 걸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시즌 1 거의 처음에 나오는 건데요. 어떤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유명한 스타예요. 근데 나가서 밖에 다니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이 사람의 모든 걸 사람들이 찍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그때 당시 2011년이라고 생각한다면 핸드폰이 있긴 했었지만 핸드폰으로 막 SNS에 막 모든 거를 막 공개하고 그럴 때는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이 막 돌아다니는 모든 순간을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핸드폰으로 똑같이 이 여자를 찍어서 똑같은 SNS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방에 있는 거 외에는 모든 게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핸드폰이 갑자기 꺾이는 순간이 나옵니다. 갑자기 어떤 이슈의 사람이 나타나요. 일반인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의 핸드폰이 또 이 사람한테 갑자기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마녀 사냥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 얘기하면 본인이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찍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해석하고 사람들이 맘대로 이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편집을 해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연예인이야 뭐 당연히 그런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연한 계기에 그런 게 찍히게 되었고 근데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었는데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편집을 하게 되면서 그 내용에 SNS에 올라가는 그런 게 굉장히 뒤틀리게 되는 그러면서 사회 현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2011년입니다. 2011년에 그런 모습을 했었죠. 현재는 통찰력이 있네요. 현재는 어떤가요? 비슷하죠. 너무 똑같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이 블랙미러에서 나타냈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떤 분이 이제 써놓은 거를 이제 저도 갖고 왔는데 지금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오늘의 거울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저도 10몇 년 전에 봤던 건데 그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놀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최근에 또 시즌 6가 나왔거든요. 6까지 있어요. 네, 시즌 6까지 있는데 최근 작년인가 올해인가 아무튼 거기에서 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네, 실현되지 않은 되게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이거라고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벌어질 수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그럼 나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라는 좀 생각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뭔가 엄청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내가 알고 있는 기술들이 더 발전해서 명과 암은 무엇인가? 네. 명은 안 보입니다. 명은 안 앞만 보여요. 앞만. 이 블랙미러는 앞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명을 보여주는 건 딱 한 편이 있어요. 그 한 편을 이제 가지고 왔었는데 그거는 이제 찾아보시는 거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 앞만 있습니다. 다크함 처음부터 끝까지 다크입니다. 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어두운 것, 그러니까 디스토피아적인 것만 계속 안 좋은 모습들, 이 기술의 폐해들만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런 기술이면 나도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 드라마 작가들이 폐해라고 생각했던 걸 반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원해서 특히 가상현실과
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시즌 3인가 4인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리뷰를 좀 찾아보다가 너무 놀란 게 그거였었습니다. 어떤? 심지어 더럽다라는 생각까지도 했는데 그 리뷰에서는 내가 원했던 거야. 나를 위한 기술이야.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더러워 막 화가 날 정도였는데 그 기술을 본인은 원했다. 아, 그래요? 내가 생각한 상상의 영역이다. 빨리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리뷰를 봐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말에 갑자기 어그로가 확 끌렸어요. 네, 지금. 끌리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쭉 보기보다는 그냥 한 편 한 편 보면서 한 편 끝나고 나서 조금 생각해보고 또 한 편 끝나고 나서 조금 근데 그런 게 꼭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좀 재미난 것들도 있습니다. 재미나다고 해봤자 블랙 코미디이긴 한데 막 웃으면서 본다기보다는 약간 이 정도 그냥 헛웃음 하면서 네네네. 블랙 코미디이기 때문에 헛웃음 치면서 허탈한 그렇구나 결국에 이것도 이거구나 결국에 이것도 이렇게 되겠구나 약간 시니컬하게 봐야 되겠네요. 굉장히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혼자 봐도 좋고 혹시 이런 걸 좋아하는 결이 맞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보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다큐멘터리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교보제 정도로 맞습니다. 중요한 네, 맞아요.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네.